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SUV는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나 싶었던 쌍용의 SUV입니다. 바로 렉스턴 차량인데요. 이름 바뀌었죠? 지포 렉스턴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앞쪽 마크에서 보면은 이제 쌍용 마크, 뒤쪽 마크에는 숫자 4라고 또 G 같이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렉스턴 차량을 같이 함께 보실 텐데 일단 앞면부터 같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2020년식의 25,000km라는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앞에 라이트도 그렇고 전면부 보닛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별 관리도 그렇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됐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흠집 위주로만 딱딱딱딱 찝어서 포인트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 포인트가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넥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 24주차 아마 이 친구가 첫 출시했을 때 당시의 타이어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는 2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새 거예요. 한 80% 정도? 89%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휠은 크롬일. 약간 이 친구도 그렇고 렉스턴도 그렇고 모하베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대형 SUV를 주름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자랑하던 크롬 휠은 아직 고수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앞쪽 휀더 너무나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 컬러다 보니까 어떻게 흠집이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보시면 미세하게 아마 이 정도면은 거의 손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거든요. 지금 앞쪽 휀더에 보시면 미세하게 실 스크래치 뭐 만져지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쭉 이어서 넘어오도록 할 텐데 이 친구 사이드미러 밑에 각각 적혀있는 엠블럼 같은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쪽에 포트로닉이라 적혀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4륜 차량입니다. 조수석 쪽에 가서 또 어떤 글씨가 적혀있는지 보도록 하고 천천히 함께 훑어보시죠. 자, 확실히 굉장히 큰 SUV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베라크루즈 나오기 전에 모하비와 렉스턴이 거의 주름 잡던 그때 당시 베라크루즈도 같은 연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2008년 대형 SUV가 나왔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차량입니다. 단종되기 아깝다는 말이 많아서 지금도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운전석 쪽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이드 쪽에만 미세하게 살짝 주름만 가 있는 거 말고는 뭐 숨이 죽었다거나 하는 거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이 버진실 스티커를 안 뗀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보통 신차 뗄 때 빼는 이 버진실 보호 가드 자체도 뜨지도 않으셨어요. 이 친구는 지금 옵션 자체가 꽤나 높은 트림이어서 지금 아마 핸들 잠깐 보시면서도 보셨겠지만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꽉꽉 차 있는 모습인데요. 딱 핸들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옵션이 굉장히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뭐 안에 가서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차선 이탈 경보장치, 뭐 220V 전원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도 들어가 있고요. 자, 아직 이 친구에 대해서는 30%밖에 보질 않았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거 타면서 운행을 오늘 촬영 때문에 한 하루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진짜 놀라웠던 게 와, 쌍용차가 진짜 많이 발전했거든요. 여기에도 신경 썼구나 하는 게 바로 뒷 시트였어요. 자, 보이시죠? 보통은 저런 거를 자수를 보통 어디다가 있죠? 목 쿠션? 맞아요. 헤드레스트. 보통은 이 앉았을 때 보이는 헤드레스트 부분에다가 많이 해놨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뒤에 해놨어요. 근데 저게 의외로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220V와 더불어서 USB 타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편하게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 220V가 있다 보니까 캠핑할 때, 차박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겠죠. 자, 위쪽에는 면발광 이렇게 이제 조금 쨍하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안 들어오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들어오죠. 가끔 가다가 면발광 막 여기만 고장나고 안 들어오고 흐릿하고 그런 거 있는데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을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엠블럼이 바로 요거예요. 지포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제 이 차 네이밍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박아주더라고요. 자, 폴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매트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턱 없이 딱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딱 경계면을 막아주다 보니까 따로 자축 매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어 매트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매트만 깔고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평탄화까지도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밑에 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렁크 왜 이렇게 좁아라고 하시던데 밑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지금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고 완벽하게 다 당겼을 때 2m 이상 나오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차박도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뭐 이사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지포 렉스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뭐가 놀랍냐고요? 바로 이 시트예요. 보통은 시트가 그래요, 뭐 전동으로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뒤쪽으로 폴딩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뭐 앞쪽으로 폴딩 되는 차량들도 있고 이렇게 뒤쪽으로 뉘어지는 차량도 있는데 그 각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뒤쪽으로 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친구들은요, 한 단계 더 거의 이 정도면요
풀 숙면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뉘어져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타시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꽤나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앞에 레그룸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여유로운 레그룸 공간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도어 트림 쪽 보시면 퀄팅 시트가 고어 쪽 보시면 퀄팅으로 마무리가 돼 있어서 눈에 더 띄셨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옵션이죠.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위쪽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이것 말고도 또 있었는데요. 바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인데요. 사이드 스텝 중에서도 굉장히 넓은 접지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SUV들도 굉장히 많이 타봤었고 차량 때문에 정말 많은 차량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대 넘게 타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인식별로 많이 타봤는데 이렇게 넓은 건 처음이에요. 거의 모하비도 이렇게까지 넓진 않거든요.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어서 얇은 구두를 신더라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목이 또 엄청 중요한 게 좁거나 아니면 각도가 조금 뉘어져 있는 상태면은 빗길, 눈길에 살짝 여기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서 발목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좁으면은 아예 밟질 않아요. 넓고 경사가 없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차량이 딱 그렇습니다. 자, 차에 한번 타봤습니다. 일단 놀라운 건요. 쌍용 그리고 렉스턴 치고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이뻐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SUV들 중에서 조금 비싸다는 것 중에서 난 진짜 이게 너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바로 앞쪽에 우드 트레인 쓰는 거. 아직도 우드 트레인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색상이 많이 뭐 리얼 우드다 아니면 어두운 컬러로 들어가긴 하지만 솔직히 아빠차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앞쪽에 아예 이렇게 따로 가죽 컬팅으로 같이 마감을 해줘가지고 옆쪽 도어 트림이랑 통일성을 주기도 하고 훨씬 더 좀 더 젊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시동 지금 걸어봤고요. 지금 앞쪽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핸들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류 2장 버튼을 눌러서 메인 옵션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기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요. 주행 보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보도로 들어가시면요.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후측방 접근 경보 시스템,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전 옵션에 있어서 꽤나 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라면은 반자율주행 옵션이 빠져 있다는 건데요. 해당 차량을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5천만 원대 SUV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차량에 빠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꼭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위쪽에 사제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따로 장착을 해 놓으셔가지고 주행 중에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아닌 필수 옵션이 된 것 같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위쪽에 보호 실을 떼지 않으셨는데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요거는 떼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시가잭 2개, USB 타입 하나,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까지 하나, 총 4개의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기어봉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티볼리에 있어서 이 차량의 이제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기어봉으로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도 있고 다이얼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해당 차량은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포트로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륜 모델답게 아래쪽에 보면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눈길 혹은 이제 뭐 험한 길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조절, 4륜을 각각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로터리식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쌍용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키 잘 뽑았어요. 예전에 쌍용 차 키 기억나시나요? 그 차량 놓고 보신다면은 정말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 걸 보이실 것 같아요. 보통은 메인 차 키는 이렇게 케이스를 넣고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차 키는 거의 새 것 같은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죠. 키도 2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렉스턴 G4 차량 포어트로닉 헤리테지 모델을 같이 함께 봤습니다. 블랙바디여서 아마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SUV 중에서 화이트하고 블랙은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이기도 하니까요. 뭐 외관도 같이 보셨고 내관도 같이 보셨지만 아마 이 차량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직접 타보시면서 실제로 고속주행, 저속주행 한번 해보시고 코너링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여행 같은 데 가보셔가지고 실제로 이 차량이 얼마나 많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 2열은 좁지 않은지 직접 한번 겪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상이 있으시면요. 바로 쌍용 서비스센터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끝내주는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